집중. 야, 이거 암기했나요? 신수님 안 써봤어요? 한 3번 써보면 암기 되는데. 빨리 써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주거지역 그러면 전용주거 1종, 2종인데 전용 주거는 주거의 전용입니다. 주거의 전용. 즉 다른 기능 하지 말고 오직 주거 기능만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쾌적입니다. 목적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자. 이게 전용 주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는 쾌적한, 달리 표현하면 양호입니다. 양호. 양호한 주거 환경 만든다. 그런데 1종, 2종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은 주택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주택을 두 가지 분리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 기능이니까 여기는 편리입니다. 편리. 편리한 주거 환경 만든다. 1종, 2종, 3종은 주택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저, 중, 고. 저층, 중층, 고층이요. 저층 위주 편리. 중층 주택 위주의 편리. 고층 주택 위주의 편리.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주거 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1층은 대부분 식당하고 막 가게 상점하고 2, 3, 4층은 주택 쓰는 거.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보통 준주거요. 상가주택이 많은데 그런 데가 대부분 준주거. 자, 중심상업. 중심상업은 그 도시의 가장 핵심입니다. 도심, 부도심. 하나의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도심, 그래 도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를 확충한다.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도심, 부도심, 심심. 그 글자를 풀면 돼요.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글자가 일반. 이 연결하는 게 지금 시험 문제입니다. 읽어주는 게. 유통상업은 도시한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입니다. 유통기능 증진. 근린상업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용, 그게 근린상업. 처음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글자로 심심, 일반, 유통, 근린 그 글자 풀고 밖에 나가서 실무할 때는 중심상업은 원주에 나이트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네, 그런 데가 중심상업이에요. 밤에 보면 가장 반짝반짝하고 좀 환락감.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많습니까? 별로 안 많아요. 그런 데가 중심상업. 보통 우리가 상업적, 그죠? 보통 상업적, 거기가 일반 상업. 유통상업은 원주에 도매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도매시장 없는 동네가 어딨냐고. 과일 도매를 하더라도 도매시장, 도매에서 떼다가 소매할 거 아닙니까? 도매시장이 있는 터가 유통상업. 재래시장. 여기 무슨 시장? 아니, 여기 옆에 무슨 시장 있냐고. 원주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행성? 제천? 거기는요? 방곡동? 방곡 어디입니까? 저기 이천입니까? 혁신도시.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뭐가 있냐고. 아, 풍물시장 그래야죠, 풍물시장. 어떻게 저보다 더 모릅니까? 저는 인천 샀어서 인천에서. 인천에 왔는데 그래도 여기에 풍물시장이 있다는 건 아는데. 바로 옆에 가게 되면 무슨 도로, 무슨 시장이고? 원주 요즘 이 청년들 거의 창업한다 해서 유명해요, 그 동네. 중앙시장 해가지고. 건물이 허스름한데 거기 막 들어간 모양이요. TV도 잘 뜨고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이 있는 이런 동네가 뭐라, 그게 근린상업. 밖에 나가서 누구랑 얘기할 때는 저런 데는 근린상업. 보통 상업적 그러면 일반상업. 도매시장이 있네? 유통상업. 반짝반짝하고 삐끼가 많은 동네? 그런 데가 중심상업. 그렇게 보면 된다고. 공업적은 전용공업이면 전용공업, 전용, 공업의 전용. 다른 거 하지 말고 뭐만? 공업, 공장만. 그러니까 여기는 굴뚝, 매연 그런 데가 전용공업이니까. 원주는 없어요, 그런 도시. 그런 동네가 없죠. 굴뚝, 매연 어디냐? 없어요, 이런 데는. 그래서 전용공업은 중하, 공해성 공장을 수용하는 거.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자, 일반공업은 얘가 환경을 제어하는 공업 배치.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가장 난해합니다. 일반공업이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분명히 공업은 공업인데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좀 이따 문제 풉니다. 기억해야 돼요. 일반 공업이 뭐라고요? 환경을 제어하는 공업 배치. 중공업은 뭐라고요?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기억해놔야 돼요. 자, 녹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개발입니까? 보조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이 위가 뭐고요? 도시죠, 도시. 밑에를 뭐라고요? 비도시. 도시냐 비도시냐 말할 때는 얘는 도시고 비도시요. 도시는 원래 뭐 하려고 도시지역을 지정하냐? 도시지역은 개발하려고. 비도시지역은 뭐 하려고? 비도시지역은 보전하려고. 도시는 개발, 비도시는 보전이요.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보면. 근데 도시라고 다 개발해 보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게 하나의 원주인데 이만큼에서 여기가 도시입니다. 여기가 도시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비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라고 싹 개발하면 여기에 인간이 숨쉬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런데 이렇게 숨쉴 공간을 만든다. 그게 뭐라고? 녹지라고, 녹지. 그러니까 녹지는 개발이 아니고 보전이에요, 보전. 여기 있는 주상공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거는 완벽한 개발을 위해서 나오는 지역이고 이것은 큰 틀에서는 도시니까 개발이지만 도시 중에서 뭐 한다더는 보전한다는 얘기야. 개발 안에 보전도 있다. 크게 보면 뭐지만 개발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개발, 보전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녹지적 그런 보전인데 녹지 첫 번째 보전 녹지 이게 본래 의미의 녹지. 어쩐다? 개발하면 안 된다. 본래 의미의 녹지 개발하면 안 된다. 몇 살이죠? 몇 살이요? 거기는? 그럼 여기가 막내네요, 막내. 21 막내. 잘 들어야 돼요. 보전 녹지는 몇 살이라고? 21 막내.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 안 돼. 그게 보전 녹지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부분 이게 재산 증식 수단이 그거죠. 아파트 절치면 18평, 25평, 32평 옮겨 타는 거. 그렇게 해서 재산 증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옮겨 타게 하면서 땅은 옮겨 타게 아무도 안 해요. 왜요? 토지는 몰라요. 국민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잘 아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 사는데 땅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 앞으로 땅 돼 있는 사람은 그 땅이 보존 녹지다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고?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이 안 되니까 어쩌라고? 평생 안고 살든가 세금만 계속 내고 살든가 빨리 팔아치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그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중개한 상태에서 나중에 중개할 때 보존 녹지는 절대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게 사주고 아주 싸요. 싸게 사주고 평생 욕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은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파는 건 안 팔려. 이게 특이하게도. 팔 때 애 먹으니까 이거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사람이 많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당분간만 더 농사짓자. 그게 생산녹지요. 그래서 농업적 생산이요. 생산. 글자가 생산 나와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 그게 생산녹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가 딱 있는데 이 도시지역 안에 여기 지금 이 파란 선 이건 전부 다 산이다 산. 도시지역 안에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런 데는 대부분 보존녹지. 대부분이. 특히 경사가 심한 데는 100% 보존녹지. 경사가 좀 완만한 데는 자연녹지. 도시지역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뭐가 있다? 논이나 밭이 있다. 도시지역에 논밭이 있다. 그거는 생산녹지. 농사 지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자연녹지는 뭐냐 그러면 자연녹지적은 이것은 논밭도 있고 산도 있는데 산이 아주 낮은 산이요. 급경산 안 되는 게 낮은 산. 이 자연녹지는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이게 도시면 도시. 이게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 도시 지금 이만큼은 개발이 됐습니다. 이만큼 개발됐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시가지 형성되어 있다. 그 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시가 형성되는데, 자, 이 도시가 더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도시가 더 커지는 도시느냐? 지금 원주는 커져야 작아져요? 뭘 가져가래요? 인구가 유입이 되는가? 도시가 커진다. 인구가 증가되면 이거는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면 도시가 작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는 커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하나만 작아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좀 나가세요. 안 나가요, 시민들이. 그 도시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서울이지, 서울. 원주는 인구 30만 만들려고, 원주 시민들 알죠? 30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인구 30만 유치하려고. 공무원들 전부 다 주소 원주로 다 옮기라고 그러고, 겨우 30만 만들어 놓고, 지금 30만 좀 넘었지만. 그러니까 서울은 1000만에서 700만까지 줄인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요. 저 상태도 폭발해요, 폭발. 서울은 줄이려고 애를 쓰고, 다른 도시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가려고 준비해놓은 땅. 자, 여기는 개발 안 하고 준비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현재 상태는 녹지인데 불가피하면 이제 이렇게 옮겨가려 준비된다. 불가피하면 제한적이라면 개발이 되는 게,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녹지니까 개발을 막아야 되겠지만 여차하면 주상공 바뀐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이 쉬운 지역이요. 개발이 쉬운 지역이니까 얘는 땅이 좀 비싼 거예요. 비싸지만 어느 순간 주상공으로 옮겨가니까 그러면 비싼 게 훨씬 몇 개 더 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투자 1순위 어디입니까? 자연녹지. 도시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 얼른 팔고 이리 가야 되는데 자연녹지만 있으면 사도 괜찮은데 뭘 보고 사야 되냐? 자연녹지 있다. 아싸, 얼른 사자 이러지 말고 이거를 살려면 장차 원주라는 도시가 이게 여기가 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이 도시가 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도시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그 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제천시죠? 혹시 여기 횡성 군민 없습니까? 없나요?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명칭이 군에서는 뭐라고? 군기본계획.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지금 설명 안 나오니까 지금 설명하기 전부 다 시험 문제 지금 사례 가지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을 바라보냐? 20년을 바라보면서 만든 계획이요. 앞으로 이 도시는 20년 뒤에 이렇게 된다. 그거를 구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현재 도로가 어떻게 되는데 어디다 도로 어떻게 더 만든다.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 줘야 된다. 그 구상도가 다 나온 게 도시기본계획. 하나의 도시를 중개하려면 기본계획 보게 하는데 이 기본계획 보게 되면 인구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고. 인구에 관한 사항이. 그럼 장차 인구를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가 줄이려고 하는가 그 계획이 나온다고. 서울은 인구를 어쩐다? 줄인다. 원주는 늘린다. 늘린다 그러면 자 인구가 늘어나면 주상공이 더 늘어나야 돼요. 어디가 필요하냐? 그때 어쩐다? 자연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런 도시는 이 자연녹지를 투자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구가 더 줄어드는 도시에서 자연녹지 투자한다? 평생 가도 어쩐다고? 개발이 안 된다. 21 용도지역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21 용도죠. 투자를 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부동산 실무라는 책이 있어요. 부동산 실무. 부동산 실무 들어가면 21 용도지역에다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기는 이렇게 투자해야 되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부동산 실무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동 저자 책이 있어요. 부동산 실무 1 해가지고 지금 1권 나왔거든요.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해서 2권 낼 건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21 용도적 설명을 쫙 해두고 여기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는 투자가 가면 안 되고 여기는 기업이 투자할 때지 개인 투자가 못 한다고 이런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 있는 내용 전부 다 공법 똑같으니까 시험법이니까. 단지 시험에 맞게끔 썼냐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게끔 썼냐. 우리 책은 시험에 맞게끔 쓴 거고 이 책은 시험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한테 보라고 만들어놓은 책이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제일 좋은 땅은 자연녹지다. 여차하면 주상권 바뀐다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관리적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얘 먼저 봐야 되니까 농림 그러면 이 농이 농지예요. 농지. 림 그러면 살림이에요. 살림. 농지 살림 더해서 농림 그래요. 농림. 그래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온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에 필요한 지역이다. 지금 읽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말하냐? 농지, 산림, 보존 그게 농림지역. 우리나라에서 도시적 밖에 있는 이 도시적 밖입니다. 비도시니까 도시적 밖에 있는 농지, 산림, 보존한 다음 그게 뭐라고요? 농림지역.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적 글자 그대로 그냥 자연환경보전이요. 원래 정확히 읽어보면 자연환경보전적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이 지문이. 자연환경 보전적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가장 유치한 문제가 우리 시험은 문제가 유치하면 우리는 어려워요. 이제 문제가 유치해지면 어려워진다고. 가장 유치한 게 다음 중 자연환경 보전적 지적 목적이 나뉜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전, 2번 수자원 보전, 3번 해안 보전, 4번 생태계 보전, 5번 토양 보전. 뭐가 없어요? 토양 보전.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유치하게 그러고도 우리 시험에 3번 났어요.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해야 돼요? 써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다. 농림지역은 뭐라고? 농림지역 뭐라고 했죠?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도시적 밖에 농지하고 산림을 뭐 한다? 보존한다. 이게 농림지역.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확실하게 뭐라고 합니까? 확실하게 얘들은 둘 다 보존갑니다. 보존. 확실하게 보존. 근데 여기 있는 관리지역은 잘 봐야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위에 있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생산관리는 밑에 있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보존관리는 밑에 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지역이요. 그러니까는 보존관리는 자연환경하고 유사한데 자연환경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개발이 쉬운데 생산관리는 농림하고 비슷한데 농림보다는 개발하기 쉬운데 여기 있는 계획관리는 장차 도시를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이 크게 보면 뭐라고요? 보존인데 그 중에서 이 계획관리는 뭐를 바라봐? 얘는 개발이에요. 개발. 나머지 애들은 뭐고? 보존이고. 자, 다시 큰 틀로 가면 도시냐? 비도시냐? 도시는 크게 말해서 뭐라고? 개발. 근데 도시 봤더니 주상공농. 주상공은 뭐고? 개발이고. 녹은 뭐고? 보존이다. 근데 구체적 보면 이렇게 좀 나뉜다고. 비도시는 크게 보면 뭔데요? 보존인데 비도시 지역에 이렇게 관농자가 있는데 관에 개, 생보가 있는데 이 계획관리만큼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지에서 개발되는 어디요? 계획관리. 그러면 비도시 땅 투자를 뭐 들어가야 돼요? 계획관리. 그래서 전국에 있는 땅 21가지 중에서 투자 1순위가 어디냐 꼽아라. 투자 1순위가 어디냐 그러면 투자 1순위는 계획관리. 투자 1순위 계획관리.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하고 어디가 좋아요? 계획관리가 좋아요. 투자 2순위 꼽아라 그러면 자연녹지. 투자 3순위 간다.
이게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땅값이 싼데 내가 사면 어찌해야 돼요? 비싸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현재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싼 거예요. 그게 개발로 확 바뀌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 안 된다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이 원래는 안 되는데 운 좋으면 진짜 운 좋으면 사변이 일어나면 그때는 개발이 돼요. 일반적인 안 되는데 그 사변이 뭐냐 그러면 원주 무슨 도시요? 기업도시. 저런 게 사변이에요. 원래 기업도시 거기가 전부 다 그 터가 뭐였습니까? 대지입니까? 네. 바다고 산 아닙니까? 산. 거기 개발될지 누가 알았어요? 거기 개발될지. 뭐가 들어가니까? 기업도시. 그 뭡니까? 신도시, 신도시. 신도시가 빵 들어가니까 완전 바뀐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생산 녹지는 그런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보존 녹지는 신도시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변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평생 가도 개발 못한다. 그게 보존 녹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 3수위는 예입니다. 투자 3수위는 생산관리, 생산관리. 투자 3수위는 생산관리. 투자 4수위는 없어요. 나머지는 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여유자금이 있어 투자한다 뭐 들어가야 돼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아니면 생산관리까지는 봐도 돼. 돈 있다 무조건 계획관리 가야 맞는 거고. 혹시 누가 말하면 생산관리하고 자연녹지는 그런 대로 봐주면 하는데 더 이상 나머지는 투자하는 게, 나머지 투자하는 것은 또 말하지만 이 책 보게 되면 이 책 뒷면에 그거 나옵니다. 뒷면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가? 토지 취득하는 것은 본인 마음에 의해서 취득하지만 팔 때는 절대 본인 마음대로 안 팔린다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지만 파는 거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파는 것은. 이 지역의 땅값 평당 얼마입니까? 100원짜리입니다. 누가 나한테 소개해서 얼마 사라고? 60원 사라고. 60원 샀습니다. 벌써 얼마 수익이 났습니다. 40원. 자, 이것은 이미 100원짜리 땅을 60원에 샀으면 40원 수익이 났었지. 근데 이게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40원에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옵니까? 자, 들어오기 위해서 팔아봅시다. 이거 팔아보라고. 100원에 팔립니까? 100원에 팔려 40이 났는데 절대 이 땅은 100원에 안 팔려. 100원에 팔리면 그 사람이 뭘 하고 60원에 내놨겠습니까? 100원에 내놓지. 판다 그러면 다시 60원에는 팔려. 그러니까 절대 번 게 아니었다. 이것을 알고 보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전국은 이렇게 21로 돼 있다라는 거 알고, 혹시라도 급하게라도 누가 땅 얘기하게 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는 봐주면 하지만 나머지는 봐줄 게 아니다. 추상공은 좋은 땅이지만 이미 개발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니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고, 이게 상업적 땅이 예를 들어 평당 얼마 한다? 1,500만 원 한다. 따블 치려면 몇십 년 갑니다. 3천 되려면. 근데 얘는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상공 들어가 봤자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용으로는 안 맞는다. 주상공은 투자용으로는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 저기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처음부터 무슨 목적이요? 개발 목적. 처음부터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처음부터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상공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하니까 여기는 절대 난개발이 없어요. 왜요? 이 계획에 의해서 뭐 하니까? 개발하니까. 난개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별 탈이 없는 동네, 이 동네는. 근데 나머지 주상공을 뺀 나머지 기타 지역은 크게 전부 다 뭐라고요? 보존 목적이요. 보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 계획이 없으면 어찌해야 돼요? 개발을 안 해야 돼요. 개발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조금씩 개발이 된다고. 조금씩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난개발 나와요. 난개발.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게 저기 말했던 계획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녹지. 세 번째가 생산관리. 이게 자꾸 난개발되니까 이 지역만 따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런 데서 뭐가 나오느냐. 이런 동네를 어떻게 할까? 이거 자꾸 난개발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장관리 방안이다. 이런 제도가 여기 들어가요. 어차피 딱 분위기 봤을 때, 자,
이게 지금 이만큼 개발됐는데 나머지는 개발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조금씩 이게 계속 분위기가 지금 개발될 분위기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이 동네 여기 어차피 개발될 것 같으니까 딱 이만큼 묶어가지고 개발을 전에 먼저 딱 묶어가지고 성장관리방안을 딱 만들어줘.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에 맞춰서만 개발해라. 그러니까 특별 관리하는 게 뭐라고?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라고. 어쨌거나 투자 쪽으로 좋다고, 투자 쪽으로는. 토지는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이제 뭐 해야 돼요? 21지역에서 이종 근생,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지역을 찾아야 돼요. 그 지역 찾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방법을 어떻게 찾는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에 몇 페이지 뭡니까? 그러면 3페이지 3페이지 저 위에 2번입니다. 2번. 건축물의 용도 분류 확인했으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 지역을 확인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21가지로 분류된다. 용도 지역, 지금 여기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 21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 이종 근생 중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확인한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본 수업하면서 저한테 배우면 돼요. 이거는 배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제가 미리 확인을 해 봐놨더니 확인 결과 이종 근생 중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무슨 지역이 나서 거기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 일반, 유통근린, 전용거, 일반거, 중공업, 그리고 보존녹지고 생산녹지 있습니까?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네.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 건축할 땅 봤으니까 그 땅을 보면서 지금 저 의뢰인은 평당 얼마에 사달라고요? 60만 원. 그러면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평당 한 50만 원 할까요? 이 건물 사장님은 1층에 있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바로 열받아 쫓아와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이게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갈 땅을 갖다가 50만 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주상공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전국 어디 가도 60만 원짜리 땅이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주상공 빼라고. 그럼 뭐 남았다고 이제? 생산, 녹지, 또 자연, 녹지, 계획관리. 3개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결론적으로 저 땅을 찾으려면. 3개 지역 찾는데 거기까지 접근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이제 가능한 지역은 어디라고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관리다. 거기까지 이제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자, 내가 이렇게 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습니다. 몇 평까지? 평 그럽시다. 말하기 쉽게 100평짜리 땅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따지면 몇 평이라고? 100평이라고. 건물을 지을 때 100평에다 딱 내 땅이니까 이렇게 땅에서 100평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왜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지어요? 국가에서 이 땅에다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은 20%다 이러고 막아놓으면 땅 면적이 몇 프로? 20% 이만큼만 건축한다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정해놨다고. 이게 뭐라고? 땅. 건축하는 땅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대지. 땅 면적, 대지 면적, 건물 면적, 건축 면적, 비율입니다. 비율. 곱하기 비율이니까 100 하면 돼요. 대지 면적을 얼마 줬냐? 100을 줬다. 건축 면적을 얼마냐? 20을 줬다. 얘는 몇 프로짜리냐? 20%짜리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건폐율 그래. 이걸 보고 건폐율. 근데 건폐를 국가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건폐를. 어떻게 정해놨냐 그러면 건폐를 정해놨습니다. 또 찾으러 갑니다. 건폐율이 어디 있냐면 25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건폐율이 있습니다. 자, 제1종 그 박스 있죠? 박스? 도시적. 자, 도시적 주거적 얼마라고요? 70이야. 1종 전용주거 얼마? 50이야. 2종 전용주거 50이야. 1종 일반주거 60.
2중 일반주거 60, 3중 일반주거 50, 준주거 70, 중신상업 90, 일반상업 80, 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 이거 암기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런 거는 보너스라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와 어떻게 암기 그러는데 공부하게 되면 저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전용공업 70, 일반공업 70, 중공업 70, 보존녹지 20, 생산, 보존녹지 20, 생산녹지 20, 자연녹지 20.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40, 20, 20.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20, 20 그래요. 암기하는데 5초면 누구든지 다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 맞잖아요. 5초면 다 한다고. 처음에는 떠듬떠듬 걸려. 50, 50, 60, 60, 50, 70, 90, 80, 80, 70, 70, 70, 70, 20, 20, 20, 40, 20, 20, 20, 20. 몇 번 써보고 암기됐네. 속도를 좀 빨리 내냐고.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2, 2. 좀 더 빨리 내자고. 5, 6, 6, 5, 7, 9, 8, 8, 7, 7, 7, 7. 이 발음이 늦으니까 투투투 갑자기 빨라져. 투투투 4투투 투투 5, 6, 6, 5, 7, 9, 8, 8, 7, 7, 7, 7 투투투 4투투 투투 5초면 누구든지 다 한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한다고 계속 우리가 암기해봐요. 주거적 뭡니까? 5, 5, 6, 6, 5, 7 상업적 9, 8, 8, 7 공업적 7, 7, 7 녹지 2, 2, 2 관리 4, 2, 2 농림자연환경 2, 2 이걸 암기하려면 21 용도직이 먼저 암기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 21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봤자 와 이럴 뿐이지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용도 제가 암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솔솔 다 돼요. 암기하게끔 다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읽어보면 뭐라고요? 검패율, 검패율.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자 우리가 대지 면적에다가 검패율을 곱하면 건축이 가능한 면적,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의뢰인이 땅 몇 평 사달라고요? 200평. 200평 사가지고 자기는 몇 평을 짓겠다고요? 50평.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이 해석을 빨리 해줘야 돼요. 안 되면 이항해서 나누면 돼요. 공법에도 계산 문제 기본 2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기 들고 오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는 해줄 거예요. 다 똑같이 가만히 있어 봅시다. 누군가는 할 테니까. 웬만하면 막내는 암산을 좀 하고 두 막내는 웬만하면 암산하자고. 웬만하면 이 정도면 얼마요? 네, 그래서 0. 얼마요? 25 나올 거예요. 0.25. 얘를 나누는, 얘로 얘 나누는 것이야. 얘로 얘 나누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200분의 500 해보라고 얼마 나온다고? 0.25. 그러면 건폐율이 25%를 넘어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 몇 프로? 20%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얘는. 25가 안 되니까. 몇 프로? 20%. 안 된다니까. 몇 프로? 40%. 얘는 된다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어디서 찾는다? 계획관리에서. 여기까지 접근해 와요. 저 땅 찾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계획관리에 있는 걸 찾아라. 거기까지 지금 접근했다는 얘기요. 이런 걸 다 해서 저 땅을 찾아가지고 중개를 했는 얘기요. 엉뚱하게 이런 땅 찾아 중개하게 되면 중개 사고예요, 사고. 수술 얼마 받고, 108만 원 받고, 2천만 원 물어준다고. 집에서 이 공부한다니까 하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솔직하게. 알아서 하라겠습니까? 여기는요? 이걸 해준대? 뒤에 분은요? 하라겠습니까? 그러면 뭐 행복하네. 여기는 분명히 본인 의사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뻔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엄마가 보냈어요? 아빠가 보냈어요?
봐요. 엄마. 여기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보냈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집에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다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집에서는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자꾸 이 공부하게 되면 사실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운 공부 아니거든요. 집에 있는 거 살림 다 하고 경조사 다 집안일 다 하고 1년 만에 합격한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자꾸 가서 등한시. 그러면 집에서 남편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겠는데 했다 그러면 툭 하면 충동 생긴다고.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고 하지 말라고.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잘, 근데 세상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집에서 얘기했으니까 좋은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했으면, 자, 이 땅은 결론은 이제 어디라고 알았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다. 여기를 찾아라. 라는 것까지는 접근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이사님한테 설명을 지금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근데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사님,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용지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대지 찾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공장용지나 대지는 계획관리에 공장용지나 대지가 있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런 지역 땅 현황을 보게 되면 100개 중에서 98개는 공장용지,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거기는. 2개 정도는, 운 좋으면 2개 정도는 옛날에 공장이 있다가 문 닫은 데들, 그런 데들. 근데 그 2개가 우리 눈에 띄겠냐고, 있겠냐고, 이게. 그리고 지목이 이렇게 대지나 공장용지면 여기는 이미 60만원, 저기 찾는 저 지역에는 60만원짜리 땅이 없어요. 공장용지하고 대지는 그 즉시 건축이 된다니까. 그런 땅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사님 땅 찾을 때 좀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지목을 왜 들먹이냐고. 그러니까 이 답답하죠. 아니, 그러면 공장 짓는데 공장용지지, 그럼 뭐냐고. 건물 지니까 대지지.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 넌 밭 산도 돈 주고 바꾸면 된다니까, 바꾸면. 논이나 밭이나 산은, 농지나 살림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까? 하여튼 뭘 해야 되니까? 건축은 해야 되니까 주변에 뭐만 있으면 된다? 도로만 붙어 있는 땅이면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찾으라니까. 넌 메꾸는 것은 60만 원 안에서만 찾아주면 넌 메꾸고 밭 메꾸고 산 깎는 것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하냐고. 단지 건축이 되는 땅을 찾아줘야지 이런 얘기요. 넌 메꾸는데 허가가 나오는 땅, 산 깎는데 깎는 허가가 나오는 땅, 메꾸고 깎는 비용은 누가 내고? 자기가 내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거 찾으면 안 되고요. 논도 밭도 산도 좋으니까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찾으면 돼요. 이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찾을 건데요? 찾아야죠. 우리 물건 없습니까? 우리 사무실 물건 없습니까? 이사님 웃으면서 교수님 한지 며칠 됐다고 물건이 있나고. 땅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땅 받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땅 찾으러 갑시다. 어디로 찾으러 갈 건데요? 깃발 만들어서 땅 좀 주세요. 다닐까요? 그래서 땅 중개한 데는 지도가 대부분 5천분의 1짜리 지도가 있어요. 지도. 중개사무소 가면 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 지도는 맨 아파트 24평 이거 평형대 방 화장실 그런 거 말고 아파트 평면도 말고 지도 일반 지도 보게 되면 지도가 전부 다 하얘요, 까매요, 칼라요? 지도는 흑백 지도 붙여놨어요, 칼라 지도 붙여놨어요? 칼라. 왜 칼라 지도 붙여놓을까요? 우리는 신기하게 지도 보면서 옆에 있는 범례를 안 봐요. 이 실선이 뭘 뜻하죠? 실선이 이게 실선이죠. 이걸 뭘 뜻하고 점선은 뭘 뜻하고 2개의 선은 뭘 뜻하고 2개의 선 가는데 여기 이렇게 또 점선 이거는 뭘 뜻하고 이런 걸 봐야 된다. 우리는 신기하게 이런 걸 안 봐준다고. 그래서 지도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도 보면 이 일대에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계획관리 찾아라. 계획관리 땅은요. 계획관리 땅은 이 색깔이 전부 다 핑크예요. 핑크. 지도를 보면서 계획관리 뭐라고? 핑크. 핑크색이 도로 있고 핑크색이 있는 땅 찾으라 이런 얘기야. 논이 되든 밭이 되든 산이 되든 깎고 메꾸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몇 평 찾는다고요? 200평. 200평인데 일단 공적인 장부, 공부는 전부 다 제곱미터니까 200평 곱하기 3.3하면 얼마 나옵니까? 660제곱미터 되는 땅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을 먼저 보고 지도상을 보고 지도 보고 자 우리나라 인터넷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가? 웬만한 일을 인터넷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컴퓨터만 PC만 있으면 설명 다 해준다는 게 여기다 마우스 딱 올리고 클릭하게 되면 이 땅 지번이 툭 튀는 지번, 이 땅 지번이 나온다. 이 땅 지번 가지고 면적이 얼마인가 면적이 그 인터넷 지도 보게 되면 인터넷 지도에 짝해서 이렇게 짝해서 이거 있거든요. 이거 지도 옆에 이것은 자요 자 거리 재는 거. 이거 있거든요. 이거 밑에 보면 이것은 면적 체크하는 거.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얘 클릭해가지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딱 찍고 딱 넣으면은 땅 면적이 툭 튀어나온다. 이 면적이 정확하게 이 땅이 사각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각이 아니고 이 토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면적 어떻게 못 졌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애매하죠? 그랬을 때는 지번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토지 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이 사이트 들어가는데 토지 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자 뭐라고요? 한번 말해봐요. 네, 기억력 좀 좋네 금방이니까 집에 가서 말해봐요.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창에다가 다음이든 네이버든 검색창에다가 칩니다. 뭐라고? 토지 이용규 이 정도만 치면은 밑에 줄이 다 붙어요. 이런 내용들이. 토지 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토지 이용규제 그럼 얘 클릭하면 일이 쫙 들어간다고. 일이 싹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바탕에 박스에 있죠. 바탕에 박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어딥니까? 강원도 원주시 무슨 동 뭐 면 해가지고 무슨 동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이냐 산이냐 지번 나중에 얘가 지금 얘가 말이야 12-4번이다 그러면 여기다 12 쓰고 4 쓰고 엔터 팡 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서 쫙 뜬다고 했지. 그러고 보게 되면 이 지금 12-4번 지번이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이게 1200이다. 이게 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얼마 찾는다고? 660. 그러면 이거의 반이죠, 반. 반보다 좀 더 큰 거 있나죠? 그럼 지도상을 대충 이렇게 감지해서 이 정도 면적의 땅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요. 그럼 그 정도 면적의 땅이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딱 그 정도는 적당한 거 하나 있네요. 보니까 여기 밑에도 적당한 게 하나 있네요. 위치는 얘도 좋네요. 안 되면 자르면 되지. 있는 거 파는 거 그것은 중개가 아니야. 그것은 없는 거 만들어서 팔아줘야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런 땅 몇 개 이것도 보고 골라가지고 갑니다. 면적이 너무 크면 사장님 이 땅 반만 잘라서 파세요. 그 주인은 어디 있는데요? 주인이 거기서 땅 지키고 있으니까 내 땅이라고 뭐 하게 되면 집원 클릭하게 되면 이거 나오죠? 이걸 가지고 뭐 떼보는데요? 등급이 등본 떼보면 소유자 누군가 다 나와요. 주소 다 나와요. 찾아가든가 편지 쓰든가 팔 의사 있으면 답을 해주는 거고 편지 써가지고 나 누구다 전화번호 딱 쓰게 되면 관심이 있으면 너 누구야? 이러고 전화 올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대꾸가 없을 것이고 길을 쓰고 사야 되겠다 쫓아가는 거고 안 파면 말고 안 파면 말고요. 그럼 얘한테 가면 그만이니까 찾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은 처음 개업해가지고 물건이 없다고 물건이 없으니까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사님 나갑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지도 들고 갑시다. 지도 들고 지도 복사를 딱 인터넷 지도 복사 딱 해놓고 어디 떡 꼭꼭 찍어놓고 이거 갑시다. 가면서 우리 어차피 나갈 때 그냥 어차피 그 땅도 걸어다녀야 되니까 홍보는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걸 제안을 하는데 지금은 광고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봇대에다 거는 거, 이거 족자라고 들어봤나요? 명암 작업한다 들어봤습니까? 네. 명암 작업은 명암에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붙이는 거 명암제 보는 거고, 이거는 전봇대에다 족자 작업하면 이것보다 좀 더 큰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리 이렇게 만들어가 전봇대에 건다고. 그런데 뭔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중간에 크게 해가지고 중간에 크게 땅 써놓고 자질구레한 글자 써봤자 보지도 않으니까 딱 봤을 때 눈에 딱 띄면서 알 수 있는 거 땅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것만 썼어요. 삽니다, 팝니다. 그리고 무슨 공인 중개사 전화번호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걸고 다닌다고. 그러면 전화가 온다고. 이걸 보고 팔 사람들은 온다고. 사러 다니는데 개인이 못 사면 온다고. 그런 땅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러고 다닌다고. 이걸 붙여 다니는데 이게 50장 만드는데 싸요. 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차에다 싣고 이사님 갑시다. 가면서 우리 홍보나 좀 합시다. 홍보하면서 다닙시다. 해가지고 딱 가는데 여기다 하나 붙입시다. 전봇대 있으니까 이사님이. 아, 교수님 거기 붙이면 안 된대. 왜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붙이지 말자. 그래요? 좀 가서 여기다 붙입시다. 아니, 여기도 안 된대. 사람이 조금 다니니까. 좀 가서 여기 붙입시다. 여기도 안 된대. 저기도 안 된대. 저기도 안 된대. 10개 가지고 가가지고 몇 개 붙이고 왔냐 그러면 딸랑 3개 붙였어요. 여기 한 대, 저기 한 대, 저기 한 대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저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사님 이거 왜 맞췄습니까? 써야지, 붙여야지. 근데 그분은 교수님 이렇게 물 쓰듯이 쓰면 안 돼요. 꼭 사람이 벌 때만 붙여야지 물 쓰면 안 된다고. 아니, 빨리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또 붙이고 해야지 뭔 얘기냐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니까 스타일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가서 이 땅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땅 찾을 때는 샤슈 공장이 뭐한가 빨리 생각이 돼요. 뭐 합니까? 절단하죠. 소리가 웽 나죠. 조금 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집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 어차피 진화 내나 똑같은 거예요. 소리 나기 마찬가지니까. 거기서는 민원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 주택이 있으면 민원이 이야기되면 멈춘다고 이거.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공장이 있으면 좋은 거, 창고 있으면 좋은 거. 그런데 붙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따라 저는 이 땅이 그러니까 이사님 이거 괜찮네요? 이사님은 1에 1에서 안 돼요. 이거 괜찮네요? 1에 1이 안 돼요. 1에 1이 안 돼요. 아니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은 학원에서 강의만 했지 자기는 공장을 해봤다고. 공장을. 이분은 제가 얘기하면 제 말을 순순히 안 듣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이분 레벨이 이 자기 사회적인 위치가 되게 높아요. 옛날에 포철 사장 누구였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린 사람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말해가지고는 속된 말을 씨도 안 먹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이요. 그분이 너무 큰 사고를, 화재 사고를 2번 내서 망했어요. 그분이 저보고 해준 얘기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몇억, 몇십억이면 은행에서 쫓아다니는데 몇백억이 되니까 은행에서 포기예요, 포기. 근데 다 망했으니까 이분이 공장을 2번 불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도와주는 게 몇 천이 아니고 몇 억을 도와줘요, 몇 억을. 그러니까 또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은 다니면서 못 찾았어요. 좀 오후 좀 다니다가 짜증나니까 들어와버렸어요. 하다 말고.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찾을까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찾을 테니까 기다려봐요. 하여튼 내가 찾은다고. 인터넷 뒤져요. 인터넷을 쫙 뒤진다. 인터넷 뒤지면서 물건이 우리가 찾는 물건은 절대 없으니까 항상 땅을 어쩐다고? 만든다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하고 쪼개서 만들면 된다고.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땅이 하나 딱 걸렸어요. 이런 땅이. 도로가 쫙 있고 쫙 해가지고 거기 그림 넣은 거 있을 겁니다. 이런 땅이 딱 보여요. 지금 몇 페이지 설명하는가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땅을 찾았어요. 도로가 있고 자 20번 해가지고 전 20-1이니까 20-1 대 그리고 이게 20-2 전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딱 나오더라고. 이거를 면적을 계산했더니 면적이 거기는 제곱미터니까 계산했더니 얘가 39평이 나오고
계산했던 얘가 60평이 나오고 얼마 나옵니까? 514평? 그 써놨으니까. 세 개 필지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매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보고 도로 있고 계획 깔리고 딱이네. 근데 땅 면적은 도대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 무슨 생각하는가. 남들은 안 맞다 그러는데 둘이 더하면 대충 몇 평? 100평.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자르면 되겠네. 이만큼 자르면 여기다 얼마만 100평만 잘라준다 그러면 200평이 되잖아요. 이거를 잘랐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개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이것도 중개업소에 내놓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그분은 당구 치고 있다 전화 받는 거예요. 공소리가 툭툭 당구 공소리 난 거 보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물건, 사장님 물건 맞습니까? 맞대요. 이거 내가 중개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근데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사실 제가 200평, 이게 지금 100평이고 500평이고 600평인데 저는 200평만 필요한데 좀 이거 20-2번 잘라주면 안 될까요? 그래 그분이 흔쾌히 분할해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이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이분한테 혹시 이 땅 사장님 땅입니까? 자기 땅 아니래요. 왜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까? 잘라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분하니까 이거 자기 친구 땅이고 아산이 한번 투기 바람 불었어요. 아산이 그 전에 땅값 싼 게 꽁ጭ 올랐다고. 그때 쌀 때 자기가 친구를 사준 거예요. 이 중개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소개해서 사주고 많이 오르니까 친구가 다시 팔아. 그래서 나온 땅이야 이게. 그러면서 200평 자른다는 거 그럼 쉽게 된다는 거 물어봤습니까? 그 전에 이미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200평 잘라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친구 물어서 해주기로 했고 그런 상태에서 성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럼 200평 분할한 건 좋은데 고맙다고. 근데 분할하면 자 이게 지금 20-1, 20-2 자 현재 이 분할하기 전에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 20-2는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맹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고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다. 그러면 맹지 아니요? 아니요. 보통 길이 없는 땅을 보고 우리가 맹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지가 있고 땅이 있고 여기에 또 땅이 있다.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도로를 쓸 수만 있으면 통행할 수 있으면 허가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는 안 붙어 있지만은 이 땅하고 이 땅은 누구 거라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왕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얘는 맹지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건축할 때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기 땅이니까. 근데 이만큼 분할을 딱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고맙지. 근데 분할해주면 D가 맹지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사장님 내가 걱정할 바는 아닌데 근데 분할해주면 D쪽이 맹지가 되는데요? 그게 괜찮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딱 물으면서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는 거기 아산에서 중개하는데요? 근데 중개하는 사람이 떼봤어요? 안 떼봤어요? 이 사람이 떼봤어요? 안 떼봤어요? 그 말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을?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지 이용계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확인서. 떼봤냐 안 떼봤냐? 그러면 명색에 토지한 사람이 안 떼겠습니까? 떼봤죠. 떼봤는데 왜 맹지라고 합니까? 그 사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말이에요.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이 이렇게 쫙 지나가 이렇게. 빨간 선이 쫙 지나가면서 여기 보면 뭐라 나오냐? 소로, 이류, 첩함 이런 말이 나와요. 소로, 이류, 저초 이런 말도 있고 이거 보면은 접함 이런 말도 있고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 땅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들어갔죠? 이걸 보고 우리가 저촉 그래요. 붙었죠? 닿고 있죠? 이걸 보고 접함. 서로 이루 그러면 서로면 상식적으로 도로가 넓다고요? 좁다고요? 좁다. 서로. 넓은 뭐겠습니까? 대로. 중간에 뭐겠습니까? 중로. 완전 크면 광로. 우리나라 도로 중 4가지. 서로, 중로, 대로, 광로. 자, 이렇게 얘를 나눠요. 이렇게. 1, 2, 3. 1, 2, 3. 그리고 얘는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류, 2류, 3류, 소료 3류가 우리나라는 8m 미만 되는 도로를 소료 3류 그래요. 소료 2류 그러면 얘가 8에서 10이에요. 얘가 10에서 12에요. 12에서 15예요. 15에서 20, 20에서 25 계속 넘어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 이것은 이거죠. 8에서 10m 이 도로에 어쩐다고? 접함 닿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아니 이런 도로를 보고 나중에 배웁니다.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 이걸 보고 예정도로 이게 예정도로요. 예정도로를 우리는 도로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필요하냐? 건축법에서.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건축법에서 예정도를 도로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죠. 여기는 개설돼서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고 여기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고 예정도로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땅은 이 도로를 통해서 바로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분할시키면은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얘가 맹지가 되잖아요.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아산시청 가가지고 얘기해보는 게 이런 땅 가지고 이거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담당 공무원 씩 보면서 안 되잖아요. 그거 허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왜 안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에이 사장님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잘 봐요 길이 있어요. 어디 길 있냐고. 여기는 길인데 길이 없잖아요. 이거 전부 다 밭이잖아요 밭. 그분 하는 얘기가 그리고 얘기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지금 뭐랬냐 아니 이거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 밑에 지금 땅들은 이렇게 뭐 많이 있는데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 있잖아요. 이거 예정도로 예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공무원이 예정도로는 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렇지만 도로잖아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담당 공무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알고 왔다는 거. 이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하니까 허가를 해줘야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사장님은 이거 도로라고 봅니까? 아 당연히 도로지. 당연히 도로니까 허가해주라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원하면 해드려야죠. 그러면 도로라고 하니까 우기님께 해줘야죠. 근데 사장님 보기에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여기까지 어쩝니까? 허가할 테니까 도로 만드세요.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 조건부가요. 국토계획법 시간에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도로는 뭡니까? 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 땅에다 건축하고 싶은 사람이 건축에서 벗는 이익보다 도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포기하고 말해요. 그래도 건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있으면 우기면 돼요 우기면. 단지 도로 개설 본인이 해라. 할 겁니까? 못 하겠는데? 그럼 허가 안 해줘요. 할 겁니까? 하겠다니까? 그럼 허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우리 시험법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국토개법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땅까지는 확인했어요. 이 땅 확인했으니까 오케이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토지를 저 지금 의뢰인에게 바로 이 땅 중개계약 쓰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판단에 돼. 우리 판단에. 우리 판단에 되는 거고 현황 실질적으로 변수가 원체 많으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시청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계약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그러면 이 사람 몇 가지 했으니까 시청에 한번 다녀오세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저딴 된 것 같으니까. 저는 3일 강의하고 그때 당시에 3일 중개했으니까 이사님 좀 다녀오세요. 이사님이 교수님 같이 갑시다. 이사님 내가 내일부터는 수업 나간다니까. 오늘 이미 밤 됐고 수업 나간다니까 같이 갑시다 오면은 아니 그러면 저 손님 먼저 다른 데 갈 수도 있다니까. 그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3일 동안 수업하고 수업 끝나고 와서 다시 같이 가는 거예요. 잠시 쉬고 그 다음부터 설명할게요.